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온 태학이 미주은입니다. 오늘은 한국의 날씨가 어떤지 참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어제 제가 방송을 보내드리고 나서요, 참 많은 분들께서 댓글에 날씨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어제 제가 미주은의 책 읽어주는 남자 방송을 올려드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한국에는 좀 봄비가 내린 모양입니다. 그래서 비 오는 날씨에 책 읽는 기분이 좀 여유도 느껴지고 좋은 시간을 가지셨다라는 긍정적인 댓글을 많이 올려주셨는데요. 여기 인도네시아 보고로의 날씨는 지금 너무 덥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전통적으로 건기와 우기가 굉장히 뚜렷하게 나누어져 있는 지역인데요. 한 12월부터 2, 3월까지는 비가 많이 오고요. 그리고 나서 3월 말 정도 되면 건기가 시작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매일매일 좀 더운 날씨가 이어지는데요. 한국은 날씨가 참 좋겠네요. 이제 꽃이 피고 봄 기운이 만연하게 퍼져나가는 그런 계절이 다가왔을 텐데요. 이렇게 날씨가 풀리면서 꽁꽁 얼어붙었던 미국 주식 시장도 좀 풀려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제 제가 보내드렸던 방송이었죠. 주식시장의 17가지 미신이라는 책을 함께 읽어봤는데요. 이 방송에 대한 그 피드백이 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댓글을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많은 분들께서 이 책을 읽으면서 힘을 좀 얻으시고 좀 긍정적인 마음을 형성할 수 있었다라는 좋은 말씀을 해주시고 계신데요. 그래서 오늘 방송도요, 좀 급하게 편성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10년 내에 10배 성장할 30종목 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새로운 종목을 소개드리는 영상이 아니고요. 예전에 제가 세 번째 종목으로 소개드렸던 종목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영상을 기획해 봤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참 많은 미존 패밀리 분들께서 이 종목에 대한 문의를 주시고 좀 많이 궁금하신 것 같아서요. 아무래도 주가가 많이 하락하는 바람에 여러분들께서 걱정되는 부분이 많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공부해 볼 종목은요, 레모네이드입니다. 레모네이드를 손절해야 할까요? 라고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참 많으신데요. 이럴 때 스스로에게 좀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건 어떨까요? 우리가 보통 서비스나 상품을 살 때요, 보통 가격이 떨어지면 더 사고요, 가격이 올라가면 사고 싶은 마음이 좀 줄어들잖아요. 그런데 주식은 왜 이렇게 가격이 떨어지면 팔려는 마음이 생기는가? 우리가 자꾸만 그 매도자의 입장에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는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주식을 사 나가는 매수자의 입장이잖아요. 그러면 가격이 내려가면 사고 가격이 올라가면 다시 떨어지겠지 하면서 기다리는 그런 여유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자꾸만 반대로 가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을 좀 다스려 보는 것은 어떨까 하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두 번째로, 나의 수익률이 판단 기준이 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 수익률이 내가 마이너스 20%고 내가 마이너스 10%고 이것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자꾸만 팔고 싶어지는 거거든요. 사실 기업의 투자 가치를 평가할 때는요, 내가 기준이 되면 안 되고 기업이 기준이 돼야겠죠. 내 수익률은 사실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기업이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 투자 방향을 결정해야 조금 더 성공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점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손절의 논리적 오류, 어제 우리가 함께 읽어봤던 책 안에요, 손절이 논리적으로 오류가 있다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너무 가슴에 와 닿아서 오늘 영상에 다시 한번 공유를 해볼까 합니다. 자, 어제 우리가 읽어봤던 주식시장의 17가지 미신 안에 있었던 얘기고요. 손절매를 다른 각도에서 볼 수도 있다. 당신이 $50에 산 A 주식이 $100로 상승했다고 가정하자. 이때 친구 밥이 $100에 이 종목을 사자 곧 20% 하락해서 $80가 되었다. 그렇다면 당신과 밥 둘 다 이 종목을 팔아야 하는가? 아니면 밥만 팔면 되는가? 밥에게는 20% 하락이 되었지만 당신에게는 아직 60% 상승한 가격이다. 그렇다면 이 같은 종목이, 이 하나의 종목이 당신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밥에게는 문제가 있다는 뜻인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이것이 손절매의 문제다. 그냥이라는 말 이외에는 마땅한 이유가 없다. 그냥은 전략이 아니다. 이 부분에서 작가가 전해주는 메시지가 뭐냐면요, 손절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통 20% 떨어졌을 때 손절을 해야 된다, 뭐 25% 떨어졌을 때 손절을 해야 된다, 10%의 손절을 해야 된다, 이런 규칙을 세워놓고 거기에 이제 목을 매시는 투자자분들이 가끔 계신데요. 이게 너무 상대적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언제 그 주식을 매수했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한테는 그 주식이 아직은 굉장히 효자 종목일 수도 있고요. 반면에 가장 그 주식이 많이 올라갔을 때 최고점에
매수를 한 사람 입장에서는 그 주식이 정말 원수 같은 존재가 될 수도 있잖아요. 따라서 이렇게 같은 가치를 가지고 같은 움직임을 갖고 있는 주식 하나를 가지고도 다른 평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손절은 말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차트는 레모네이드인데요. 레모네이드가 지금 1월 11일 날 최고점을 기록하고요. 그리고 나서 계속 떨어져서 지금 52%가 하락한 상황이거든요. 따라서 이렇게 최고점에서 투자하신 분께는 정말 쳐다보기도 싫은, 꼴 보기 싫은 그런 주식 종목이겠죠. 그런데요, 다음 화면을 보시면 이거는 제가 오늘 아침에 삼성증권 들어가서 제가 가지고 있는 주식의 현황을 지금 캡처한 건데요. 저는 레모네이드가 아직 31.5% 수익을 내고 있는 굉장히 좋은 종목입니다. 따라서 같은 종목이 언제 매수했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한테는 정말 안 좋은 주식으로 여겨지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매수 단가가 현재 가격보다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평가가 가능한 거잖아요. 따라서 내가 언제 샀는가, 나의 수익률이 어떻게 됐는가를 가지고 하나의 종목을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2021년 3월 28일 일요일 방송의 제목은요, 다시 한번 살펴보는 레모네이드입니다. 미준 오늘의 이야기는요, 첫 번째로 다시 살펴보는 레모네이드라는 제목으로 준비했고요. 두 번째로 레모네이드 2020년 4분기 어닝 결과,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2020년 4분기 어닝 결과를 가지고 굉장히 말들이 많았고 이 결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레모네이드를 손절하고 나가셨거든요. 과연 어떠한 어닝 결과였길래 이런 현상이 발생했고 또 이 현상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레모네이드 2023년 예상 주가를 함께 산정해 보고요. 마지막은 역시 Catch Me If You Want로 오늘의 방송을 마무리합니다. 자, 그럼 미주음 방송 최초로요, 10년 후 10배 성장할 30 종목에 이미 한번 소개드렸던 종목을 애프터 서비스하는 순서 레모네이드 다시 시작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미주음과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우리 모두 함께 부자가 되는 길입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방송 첫 번째 챕터는요, 다시 살펴보는 레모네이드입니다. 자, 레모네이드 우리가 함께 살펴본 지 어느덧 한 3개월 이상 지났죠. 이제는 많이 잊혀졌을 텐데요. 레모네이드가 어떤 기업이었고 우리가 이 기업을 왜 좋게 평가했는지 한번 찬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12월 달에 보내드렸던 10년간 10배 성장할 세 번째 종목 영상 아직 시청하지 않으신 분들 계시면요, 한번 꼭 시청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은요, 레모네이드에서 자체 제작한 홍보 영상이었는데 너무나 내용이 좋았거든요. 레모네이드라는 기업을 굉장히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었고 또 리더가 2명이 있는데 그 2명이 나와서 직접 설명해주는 그들의 리더십을 엿볼 수 있는 좋은 굉장히 유익한 컨텐츠였습니다. 시간 되시는 대로 꼭 한번 시청해 보시고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정보들은요, 제가 레모네이드 웹사이트 들어가서 추출한 내용입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레모네이드 웹사이트 들어가시면 이런 말이 맨 처음에 뜹니다. 레모네이드, forget everything you know about insurance. 여러분들이 보험에 관해서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잊어버리세요 라고 설명을 해주는데요. 그러니까 웹사이트 가장 메인 페이지에 이런 메시지가 있다는 것은 시작부터 이 기업은 굉장히 파괴적인 혁신을 지향한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자, 레모네이드 첫 번째 소제목은요, 사랑이 넘치는 보험회사. 제가 첫 번째 보내드렸던 영상의 제목이었죠. 저는 개인적으로 레모네이드라는 기업을요, 사랑이 넘치는 보험회사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보시면요, 2년 연속 미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보험회사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만큼 고객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기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애플 스토어 그리고 구글 플레이의 평점을 보더라도요, 지금은 4.5점 정도로 떨어져 있었는데 한때 4.9까지 올라가는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고객에게 사랑받는 그런 기업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레모네이드의 혁신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설명드릴 수 있는 혁신은 인공지능에 관한 부분입니다.
단 1분 30초, 90초 만에 가입이 가능하고요. 이렇게 가입이 쉬운 이유는 뭐냐면 단 13개의 질문으로 보험의 가입을 간소화했습니다. 그들이 얘기하는 것은요, 13개의 질문으로도 충분히 우리가 쿼테이션, 그 견적을 줄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자료가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보험료를 지급받는 것도 굉장히 쉬운데요. 옆에 보시면 단 3분 만에 보험료 지급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실제로 전체 보험금 청구권의 96%를 챗봇이 소화를 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더욱 놀라운 것은 전체 보험금 청구권의 30% 정도는요, 인간의 개입이 전혀 없이 인공지능이 완료를 한다고 합니다. 즉, 보험료 청구를 완료했다는 얘기는요, 돈을 내준다는 거잖아요. 그 고객에게 돈을 보내주는 건데 이것을 인간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약 30% 정도는 인공지능이 알아서 처리를 했다는 거니까 이 부분은 굉장히 커다란 혁신의 사인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레모네이드는 이렇게 놀라운 기록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단 3초 만에 보험금을 지급한 세계 신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레모네이드입니다. 그만큼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굉장히 파괴적 혁신을 이끌고 있는 그런 기업이 레모네이드라고 우리가 정의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레모네이드가 가지고 있는 두 번째 혁신의 모습을 살펴보면요,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보험사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기존의 보험 회사들은요, 고객이 납부한 프리미엄에서 보험료를 지급하고 나서 남은 것이 그들이 가져가는 매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보험 회사들은 어떻게 보면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가능한 한 보험료 청구가 들어왔을 때 그것을 많이 거절하면 거절할수록 매출이 올라가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기존의 보험회사입니다. 그런데요, 레모네이드는 고객이 납부한 프리미엄에서 일단 20%를 미리 그들의 매출로 잡습니다. 굉장히 기발한 발상의 전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80%가 남을 텐데 이 80%를 가지고 보험금 지급을 하고요. 그리고 또 보험금 지급을 다 하고 나서 만약에 남는 돈이 있으면 기부까지 하거든요. 따라서 어떻게 생각해 보면 레모네이드 입장에서는 보험료 지급 청구가 들어왔을 때 거절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그들의 매출을 챙겼잖아요. 나머지 돈은 어차피 내 돈이 아니다.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보험금 지급을 하는데 만약에 합당한 이유가 있다면 무조건 이제 지급을 해줄 수 있는 굉장히 여유로운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이러한 면에서 전통적인 보험회사와 레모네이드의 비즈니스 모델은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레모네이드 혁신의 세 번째 부분은요, 사랑을 나누는 보험사라고 정의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매년 보험금 지급을 완료하고 남아있는 프리미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프리미엄을 가지고 자선기관에 기부를 합니다. 물론 이렇게 자선을 하기 전에요, 지급 보험료라든지 재보험료 그리고 사업비 등 필수적인 비용을 다 제외하고 나서 남아있는 금액을 가지고 기부를 한다는 거고요. 이때 기부를 원하는 자선 단체를 고객이 직접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기부금이요, 그 고객의 이름으로 들어가게 됐기 때문에 고객 입장에서는 사회적으로 내가 봉사를 하고 있다, 사회에 기여를 하고 있다는 굉장히 자부심도 느낄 수 있는 그런 건강한 비즈니스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어느 정도의 기부 금액이 발생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기부된 금액을 쭉 살펴보니까요, 2017년에는 5만 3천 달러 정도밖에 되지 않았었는데요, 지금은 100만 달러가 넘어갑니다. 무려 112만 8천 달러가 2020년 한 해 동안 기부가 됐다고 하고요. 그 의미는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기부 금액이 단 3년 만에 약 21배가 성장했다는 겁니다. 레모네이드의 비즈니스가 성장하면서 기부 금액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건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이렇게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밀레니얼 세대에게 어필을 할 수 있다는 계산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레모네이드 입장에서는요, 보험사를 운영하면서 한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그게 바로 사기가 많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기를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요. 또한 마케팅 비용이 굉장히 높은 것이 보험회사의 일반적인 경향인데 이렇게 사회적 기부를 하면서 마케팅 효과도 누릴 수 있다라는 그런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레모네이드 혁신 네 번째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디지털화를 통한 비용의 최소화라고 써놨는데요. 무슨 말이냐면요, 100% 디지털화를 달성함으로써요,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와 있습니다. 그 의미는 즉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죠. 전통 보험사가 그 인력에 사용하는 비용과 대비를 해보면요,
효율성이 무려 3배에서 5배 정도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레모네이드 같은 경우는요, 직원 1명당 지금 담당하고 있는 고객의 수가 무려 2,300명 수준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 수치는 계속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요. 전체 고객의 70% 이상이 35세 미만인 것도 이러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그 비즈니스가 대부분 다 디지털화가 됐잖아요. 따라서 디지털에 익숙한 젊은 세대가 아무래도 레모네이드를 선호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레모네이드는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기업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세입자 보험료가 굉장히 낮습니다. 전통 보험사 대비해서 68%나 저렴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세입자 보험에 가입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 대부분이고요. 수입이 어느 정도 좀 높지 않은 저소득자일 가능성이 높죠. 이렇게 젊은 사람들을 타겟으로 했을 때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주택보험도 가입하게 되고, 이게 나이가 먹게 되면 자동차도 사니까 자동차 보험도 가입하겠죠. 그리고 뭐 생명보험 같은 것도 가입을 하게 될 거고요. 이렇게 고객이 계속 성장하는 그 과정에서, 라이프 사이클 안에서 우리도 함께 성장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젊은 층을 공략하는 것이 레모네이드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레모네이드의 혁신 5번째입니다. 네트워크 효과인데요. 레모네이드 역시 네트워크 효과가 가능합니다. 풀어서 얘기를 해보면요, 확보된 데이터와 머신러닝을 통해서 고객의 만족도를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비즈니스가 또 성장하겠죠. 비즈니스가 성장한다는 얘기는 계속해서 새로운 고객이 확보된다는 거고, 그렇게 되면 데이터가 또 증가하겠죠. 데이터가 또 증가하면 역시 머신러닝을 통해서 조금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인공지능, 데이터, 머신러닝을 활용한 테크 기업이 바로 레모네이드다. 그들은 그들 자신을 보험회사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레모네이드는 어디까지나 테크 기업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저는 레모네이드는 AI 회사가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다른 주식 전문 유튜버 분이 올려놓으신 영상을 시청을 했는데요. 이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존경하는 유튜버입니다. 영상 퀄리티가 너무 좋기 때문인데요. 이분 영상의 제목이 레모네이드는 AI 회사가 아니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의견에 동의할 수 없고요. 레모네이드는 기본적으로요, 이렇게 프런트 그리고 백사이드 모두 인공지능과 머신러닝을 활용해서 비즈니스의 그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먼저 여기 여자분이 있잖아요. 이 여자분의 이름이 마야인데요. 마야 역시도 그 AI입니다. 마야는 신규 고객 가입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고요. 견적이라든지 보험료 납부 업무를 담당하는 AI고요. 요 밑에 있는 남자 인공지능은 짐이라고 부릅니다. 이 짐은요, 보험료 청구 업무를 담당하는 그런 AI인데요. 전체 청구 건수의 3분의 1을 사람의 도움 없이 직접 처리하는 굉장한 AI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CXAI가 있는데요. CXAI는 자연어 처리 기술을 통해서 고객의 요청 사항을 처리하는 그런 고객 관리 담당 AI입니다. 옆에 보시면 3가지의 그 시스템이 더 있는데요. 이 부분은 우리가 고객하고 직접 만날 기회는 없지만 백오피스를 담당하는 어드민을 담당하는 그런 AI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쿠퍼가 있는데요. 쿠퍼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업무의 자율화를, 업무의 자동화를 담당하는 그런 AI고요. 그 밑에 포렌식 그래프는요, 머신러닝을 통해서 보험 사기를 감지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블렌더는요, 보험 심사라든지 마케팅, 재무, 리스크, 이렇게 보험 영업의 전반적인 관리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챕터에서는요, 레모네이드 Q4 어닝을 찬찬히 한번 살펴보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레모네이드 폭락의 이유를 먼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레모네이드의 어닝이 발표된 이후에 주가의 움직임이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과연 어느 정도로 그 어닝 결과가 안 좋았길래 그런 결과를 초래했는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매출이 감소한 게 가장 큰 이유였는데요. 지금 보시면 2020년 4분기의 매출이 2019년보다도 적습니다. 12.7% 정도 감소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굉장히 의아한 부분이 있죠. 우리가 알기로는 레모네이드라는 기업은 초고속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이었는데 어떻게 갑자기 작년 매출보다도 떨어지는 매출을 나타낼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레모네이드의 성장이 멈췄다는 얘기인가? 굉장히 궁금한 점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봐야 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요. 레모네이드가 정말 성장을 멈췄나 이 부분에 대한 해답을 먼저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요. 전체 납부 보험료가 213밀리언이 나왔는데요. 전체 납부 보험료라는 것은 그 보험료를 우리가 고객들이 다 내잖아요. 그거를 다 합쳐놓은 전체 보험료를 얘기합니다. 그것이 작년에는 113이었는데 올해는 지금 213까지 올라갔거든요. 4분기 대 4분기를 비교하면요. 그렇게 되면 작년 대비 87% 성장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87%라는 성장이 가능했던 이유는 일단 커스터머, 고객의 수가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는 64만 3천 명이었는데 올해는 지금 100만 명을 돌파했거든요. 이렇게 커스터머 수, 고객의 수가 56% 정도 상승한 모습을 보였고요. 거기에다가 또 프리미엄 퍼 커스터머, 즉 한 명당 그 보험료 있잖아요. 한 명당 납부하는 보험료 역시 작년에는 177달러였는데 올해는 지금 213달러까지 올라갔습니다. 결국 20% 정도 상승했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두 가지 모두 상승했기 때문에 올해 4분기에 전체 납부 보험료 역시 지금 큰 폭으로 성장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거죠. 87%나 성장했으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의 수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로스 언드 프리미엄이라는 게 있는데요. 일단 그로스 언드 프리미엄이 뭔지를 설명을 드리면요. 보험 커버 기간이 종료되어서 보험사의 매출로 잡히는 금액을 우리가 그로스 언드 프리미엄이라고 합니다. 이 금액이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보험료를 아무리 많이 받아냈어도 거기서 만약에 보험 청구가 많이 들어와서 굉장히 많은 돈을 지불을 다시 해줘야 된다면 그러면 매출이 많이 발생할 수 없겠죠. 보험 청구를 다 지불을 하고요. 그래도 그리고 나서 남아있는 보험 커버 기간이 종료돼서 이제 매출로 잡을 수 있겠구나 하는 금액을 우리가 그로스 언드 프리미엄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그로스 언드 프리미엄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지금 작년 대비해서 92%가 성장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50밀리언이 발생을 했는데 작년도 4분기에는 26밀리언밖에 되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된 걸까요? 작년 대비해서 이렇게 그로스 언드 프리미엄이 92%나 성장을 했는데 왜 분기의 매출은 12.7%가 감소했다고 나오는 걸까요? 자, 다음 페이지에서 이 부분에 대한 궁금증을 제가 풀어드리겠습니다. 재보험 전략이라고 써 있는데요. 레모네이드는요, 재보험을 가입한 그런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 보험료의 25%만 그 레모네이드가 수취를 하고요. 나머지 75%는 모두 재보험에 전가를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전체 보험 계약에서 발생하는 보험금 손실 중에 75%는 레모네이드가 주는 게 아니고요. 재보험사가 부담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레모네이드가 재보험 전략을 사용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레모네이드는 아직 신생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재보험 계약을 통해서 손해율 변동성을 최소화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리스크가 떨어지겠죠. 그리고 사업 초기에는 아무래도 자본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보험회사 특유의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단기적인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수익성에는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겠죠. 자, 여기까지 이해하셨으면요. 요 밑에 보시면 그로스 언드 프리미엄 밑에 바로 재보험에 사용한 그런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2019년에는요.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3.8밀리언밖에 내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재보험에 사용한 금액이 굉장히 작았다는 거죠. 그런데 2020년 3분기부터는 이제 75%를 꼬박꼬박 납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0밀리언을 벌었지만 실제로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그로스 언드 프리미엄은 50밀리언까지 상승을 했지만 26에서 50으로 늘었죠. 그런데 재보험을 가입하기 위해서 사용한 프리미엄이 무려 37.7밀리언이기 때문에 실제로 벌어들인 매출이 굉장히 작게 표시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해서 여기 넷 언드 프리미엄이 12.3밖에 안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뭐 추가로 여러 가지 자잘한 수익을 더했을 때 총 매출이 20.5로 마감이 되었다. 그래서 2019년에 비해서는 오히려 매출이 떨어진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이런 내용을 이해하고 나면요. 사실 레모네이드의 성장이 멈춘 것은 아니다라는 결론을 우리가 내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밖에 또 중요한 내용을 몇 가지 살펴보면요. 레모네이드는 보험회사잖아요. 보험회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하나 있는데 이거를 보험 손해율이라고 부릅니다. 손해율은 뭐냐면요. 우리가 보험료를 거두고 나서 거기서 과연 몇 퍼센트를 다시 보험료로 지급했는가, 그러니까 비용이 몇 퍼센트였는가를 계산하는 건데요. 보시면은 2018년에는 113% 굉장히 높은 수치였는데 이게 2019년에는 79%, 이제 2020년에는요 72%까지 떨어졌습니다.
2019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미국 보험회사 평균 손해율이 69.7%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 69.7%랑 비교해도 가히 나쁘지 않은, 이제는 정상적인 보험 손해율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죠. 이 71%라는 그 보험 손해율이 사실 레모네이드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전통적인 보험회사에 비해서 손해율이 높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보험금을 이렇게 지급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71%라는 2020년의 손해율은요, 사실 2017년 3년 전에랑 비교하면 절반으로 지금 향상한 겁니다. 그때만 해도 146%라는 굉장히 높은 보험 손해율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러한 향상된 모습이 굉장히 투자자 입장에서는 기쁜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머신러닝을 활용해서 보험 사기를 감지하는 AI 진단 솔루션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이름이 포렌식 그래프였잖아요. 이 포렌식 그래프가 드디어 활약을 하고 있다,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머신러닝의 장점은요, 가입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데이터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정확도가 향상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이 손해율은 추가로 향상될 가능성도 높다, 이렇게 우리가 긍정적으로 한번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다음은 레모네이드의 총 수익률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4분기의 그로스 프로핏은요, 전년도 대비해서 무려 56%나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로스 프로핏 마진, 즉 총 수익률을 살펴보면요, 2019년에는 20%밖에 되지 않았었는데요. 지금 2020년 4분기에는요 37%까지 상승하는 굉장히 좋은 향상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미주은의 지난 영상들을 통해서 그로스 프로핏 마진이 중요한 이유를 몇 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로스 프로핏 마진이라는 것은 매출에서 그 직접 비용, 우리가 코스트 오브 세일즈라고 부르는 것을 제외하고 남은 것을 그로스 프로핏 마진이라고 부르잖아요. 이 총 수익률이 중요한 이유가 총 수익률 다음에 빠져나가는 비용을 우리가 영업 비용이라고 부른다 그랬잖아요. 오퍼레이팅 익스펜스라고 부르는데, 이 오퍼레이팅 익스펜스는 영업을 하는데 사용하는 제반 비용들, 예를 들어서 연구 개발비라든지 아니면 세일즈, 마케팅, 어드민, 뭐 이런 비용들을 우리가 오퍼레이팅 익스펜스라고 그러거든요. 이 오퍼레이팅 익스펜스는 나중에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최소화할 수 있다. 따라서 굉장히 줄이기 쉬운 비용이거든요. 이렇게 줄이기 쉬운 비용은 나중에도 우리가 얼마든지 줄여서 순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비용은 당연히 코스트 오브 세일즈, 직접 비용입니다. 직접 비용을 얼마나 줄여나갈 수 있는가, 그래서 총 수익률을 얼마나 발전시킬 수 있느냐에 따라서 향후 가까운 미래에 이 기업이 순이익을 발생시키면서 흑자 기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가 없는가가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이렇게 2018년, 19년, 20년 꾸준하게 그로스 프로핏이 향상하는 모습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시는 그림은요, 레모네이드의 P&L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2020년 4분기의 매출은 전년 대비해서 12.7% 감소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2020년 전체 매출을 보면요, 연매출이죠, 전년 대비해서 40.3% 정도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적자에서 벗어날 기미나 노력은 보이지 않는 상태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적자 폭이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2019년 1년 동안 발생한 적자는 108밀리언이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지금 2020년에는 오히려 122밀리언으로 늘어났잖아요. 따라서 아직까지는 레모네이드는 흑자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충분한 자본이 나중에 만약에 확보가 되고요, 그렇게 해서 재보험을 들 필요가 없어진다면 이러한 수익 구조는 갑자기 급변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시점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조금 참을성을 길러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싶고요. 자, 이번에는 레모네이드 P&L 상에서요, 판촉 비용 그리고 연구 개발 비용에 어느 정도 투자가 들어가 있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요, 매출의 대부분을 판촉 비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요 윗부분에 있는 것이 토탈 레비뉴, 매출이고요. 요 밑에 보시면 세일즈 앤 마케팅 그리고 테크놀로지 디벨롭먼트가 있는데, 세일즈 앤 마케팅이 우리가 판촉 비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테크놀로지 디벨롭먼트는 연구 개발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판촉 비용을 살펴보면요, 2020년 4분기에 토탈 레비뉴가 20.5밀리언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판촉비로 사용한 비용이요, 22.9밀리언입니다. 따라서 벌어들인 매출보다 판촉 비용으로 오히려 더 많이 사용을 한 거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순이익을 낼 가능성은 전무한 거죠.
1년치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2020년 전체 매출은 94.4밀리언이었는데요. 1년 동안 사용한 판촉 비용이 80.4밀리언이었다. 따라서 전체 매출과 거의 맞먹는 비용을 지금 판촉비로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레모네이드에 투자하시는 분들은요, 순이익이 발생하는 시점까지는 적어도 2, 3년 이상, 나아가 4, 5년까지도 기다려야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염두를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동시에요, 연구 개발비를 한번 살펴볼게요. 연구 개발비는요, 전년도 9.8밀리언에 대비했을 때 무려 98%나 증가했다. 지금 굉장히 많은 비용을 늘려가면서 레모네이드가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고 있다는 것을 직접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렇게 투자하는 연구 개발 비용이요, 계속해서 늘어납니다. 1년 전체를 봤을 때는 매출의 20.6%를 투자했잖아요. 그런데 2020년 4분기만 띄어서 보면요, 지금 연구 개발비가 6.4밀리언, 그 의미는 전체 매출인 20.5밀리언에 비해서 지금 31.2%라는 겁니다. 매출의 30% 이상을 연구 개발비에 쏟아붓는 기업이 레모네이드다. 이렇게 우리가 깔끔하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도 오랫동안 적자를 면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 레모네이드인데요. 발란시트를 보면서 재정 상태가 건강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자산 중에 부채 비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토탈 라이어빌리티를 토탈 에셋으로 나누면 되는데요. 지금 보실 수 있는 것처럼 토탈 라이어빌리티의 규모는요, 287.7입니다. 그런데 토탈 에셋, 즉 총 자산의 규모가 828.7이잖아요. 따라서 두 수치를 가지고 나누어 보면요, 0.35, 즉 35%가 나옵니다. 이 의미는 레모네이드가 가지고 있는 전체 자산의 규모 중에 35% 정도가 지금 부채고요. 나머지 65%는 자기 돈이다, 자기 자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반적으로 굉장히 건강한 재무 구조를 아직까지는 가지고 있다라고 결론을 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레모네이드 2021년 가이던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에 그로스 언드 프리미엄을 살펴보니까요, 전년도 158.7밀리언에 비해서 약 70.1%에서 73.3% 정도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레모네이드의 성장은 계속해서 지속된다라고 긍정적인 신호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2021년의 레비뉴 매출을 보니까요, 전년도 94.4밀리언에 비해서 20.8%에서 23.9%까지 성장이 예상됩니다. 자, 이 부분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매출의 75%는 재보험에 사용이 되고요. 25%만 지금 매출로 잡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성장이 전체 그로스 언드 프리미엄에 비해서는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챕터에서는요, 레모네이드의 2023년 예상 주가를 함께 산정하는 순서를 준비했습니다. 미주의 예상 주가 산정 방식은 두 가지가 있죠. 가치주, 우량주가 있고 성장주가 있는데요. 물론 레모네이드는 아직까지 적자 경영 중인 성장주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레모네이드 같은 경우는요, 2023년까지의 예상 주가가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 이유는 지금 2025년까지는 매출의 예상치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2023년, 앞으로 3년 동안 그 매출의 규모가 어느 정도 올라갈 건지를 그 기반으로 해서요, 예상 주가를 한번 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023년 레모네이드의 예상 주가를 산정하기 위해서는요, 일단 2023년이 됐을 때 레비뉴 퍼 쉐어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파악을 해야 되고요. 거기에 곱하기 프라이스 투 세일즈 레이시오, 프리미엄이 어느 정도 붙을 수 있을지, 요 두 가지의 수치가 필요합니다. 일단 레비뉴 퍼 쉐어를 계산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2023년 레비뉴 퍼 쉐어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일단 2023년이 됐을 때 매출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살펴봐야겠죠. 시킹 알파에서 내놓은 전문가들의 예상을 살펴보니까요, 2023년 레모네이드가 만들어낼 수 있는 매출의 규모는 약 266.69밀리언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레비뉴 퍼 쉐어를 하려면 전체 발행되어 있는 주식의 개수로 나누어 줘야 되잖아요. 따라서 주식의 개수를 살펴보면 shares outstanding equal 61.28밀리언이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266.69밀리언을 61.28로 나누면 레비뉴 퍼 쉐어가 나오겠죠. 2023년이 됐을 때 레모네이드가 만들어낼 수 있는 레비뉴 퍼 쉐어 RPS는요, 4.35달러 정도가 될 것으로 계산이 나옵니다. 자, 이제 2023년 타겟 프라이스를 구하기 위해서는 레비뉴 퍼 쉐어는 구해놨으니까요, 프라이스 투 세일즈 레이시오가 필요하죠. 프라이스 투 세일즈 레이시오라는 것은 1년 동안 레모네이드가 만들어낸 매출의 규모에 비해서
프라이스, 시가총액이 몇 배 정도 올라가 있는가 프리미엄을 계산하는 그런 수치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레모네이드는 현재 PS 레이쇼가 굉장히 높습니다. 47.51이 형성되어 있는데요. 레모네이드의 그 PS 레이쇼가 가장 많이 떨어졌을 때는 23.46까지 떨어진 적이 있고요. 그리고 가장 많이 올라갔을 때는 89.14까지 올라가는 무서운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PS 레이쇼는 47.51 정도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한번 기억하면서요. 우리가 2023년 레모네이드의 예상 주가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2023년에 RPS 곱하기 PS 레이쇼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PS 레이쇼가 2023년 3년 후에 과연 어느 정도의 프리미엄을 레모네이드가 가질 수 있을까? 우리가 산정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부분이죠. 이 부분을 예상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벤치마킹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보시는 것처럼 부동산 플랫폼 기업인 오픈도어 같은 경우는 그 프리미엄이요 4.93배밖에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낮은 PS 레이쇼를 보이고 있고요. 파이버는 긱경제 플랫폼이죠. 이 긱경제 플랫폼의 파이버의 경우에는 38.18 정도의 프리미엄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e스포츠의 대표적 기업인 스킬즈를 살펴보면요 31.27이라는 프리미엄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세 가지 비록 산업의 그 섹터는 다르지만 플랫폼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성장 기업의 PS 레이쇼를 살펴보니까요. 아무래도 레모네이드의 PS 레이쇼는 조금 높게 형성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요 이러한 배경 지식을 가지고요 2023년이 됐을 때 레모네이드가 만들어낼 수 있는 예상 주가를 세 가지의 시나리오로 나눠서 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 시나리오는요 현재 수준의 프리미엄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전제가 알렸습니다. 지금 현재 프리미엄이 47.51 굉장히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는데요. 만약에 레모네이드가 꾸준한 성장을 보여주게 된다면 지금 보여주고 있는 PS 레이쇼를 유지할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RPS가 4.35였죠. 4.35 곱하기 47.51을 하게 되면 206.67달러가 형성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주가인 87.38달러에 비해서 약 2.4배 정도 상승할 여지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요 역대 최저 수준의 프리미엄으로 떨어진다면 여기 보시면 레모네이드는 23.46까지 PS 레이쇼가 떨어진 적이 있잖아요. 이렇게 만약에 프리미엄이 떨어지는 일이 발생한다면 예상 주가는 102.05달러까지 떨어지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지금 주가에서 약 16.8%밖에 올라갈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3년 동안 16.8%는 굉장히 아쉬운 수익률이긴 하죠. 자, 마지막으로요. 역대 최고 수준의 프리미엄 뭐 이런 일이 발생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레모네이드가 예를 들어서 굉장히 성장률이 지금보다 더 좋아졌어요. 그리고 게다가 지금은 재보험을 가입하고 있는데 비즈니스가 좋아져서 재보험을 캔슬을 하고 직접 이제 모든 매출 100% 매출을 자기의 매출로 잡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구성이 되게 되면 어떻게 보면 프리미엄이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시나리오가 발생을 한다면 그래서 역대 최고 수준인 89배까지 만약에 프리미엄이 올라간다면 4.35 곱하기 89.14는 387.76달러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주가에 비해서 약 4.4배 정도 3년 후에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남아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세 가지의 시나리오가 있는데요. 제가 바라보는 관점은 이렇습니다.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아무래도 프리미엄이 조금은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요 2022년, 2023년까지는 오히려 많은 성장을 보여주지 못할 가능성이 좀 있는 주식이 저는 레모네이드라고 보고요. 반면에 5년 이상, 한 10년까지 봤을 때는 언젠가는 레모네이드는 그 재보험 가입하는 것을 좀 취소하고요. 자기들이 모든 매출을 가져감으로써 굉장히 좋은 성장률을 마지막에는 보여주지 않을까 이러한 예상을 한번 개인적으로 해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방송의 마지막은 역시 Catch Me If You Want To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Catch Me If You Want To에서는요. 일단 레모네이드의 투자 리스크를 한번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모네이드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투자 리스크는요. 재보험으로 인해서 취약한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매출은 25%밖에 확보가 되지 않는데 반면 영업비용은 100%가 계속 발생하잖아요. 이렇게 매출이 상대적으로 적은 상태에서 비용이 높기 때문에 수익 구조는
굉장히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굉장히 구조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커다란 투자의 리스크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리스크는요. 지속적인 적자로 인해서 캐시번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 그리고 또 그 적자의 규모가 상당히 크잖아요. 따라서 캐시가 현금이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부분이 왜 중요한 부분이냐면요. 추가 자본 확충의 필요성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레모네이드는 보험회사잖아요. 보험업은요. 규제 당국의 규정에 따라서 지급 여력 비율이라는 것을 확보해야 됩니다. 자기 자본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안 그러면 나중에 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이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까다로운 규정이 따라오게 되는 것이 보험업인데요.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계속해서 적자가 늘어나게 되면은 현금이 줄어들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 나중에 그 줄어든 자금을 보충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유상증자를 한다든가 이러한 악재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겠죠. 자, 네 번째를 살펴보겠습니다. 아직도 높은 프리미엄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레모네이드의 PS 레이쇼는 47.5배잖아요. 주가가 그렇게 많이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프리미엄이 47.5배나 된다는 것은 조금 더 내려갈 가능성도 우리가 배제를 할 수는 없습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오히려 더 떨어질 가능성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레모네이드의 투자 전략을 세워보는 것이 어떨까? 그러한 개인적인 의견을 한번 여러분께 공유를 해봅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렇게 많은 투자의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레모네이드 주식을 계속해서 보유해 나가는 그 이유를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레모네이드의 투자 가치라고 보시면 되겠죠. 일단 시장의 잠재력입니다. 글로벌 보험 시장은요, 전체 시장의 규모가 5조 달러 정도가 됩니다. 굉장히 커다란 규모를 가진 시장이죠. 보험 시장의 규모는 이렇게 거대하기 때문에요. 만약에 보험 시장 안에 들어가 있는 기업이 시장 점유율을 4% 가까운 수준까지 올릴 수만 있다면 포춘이 선정한 100대 기업에 들어갈 가능성도 생긴다고 합니다. 그만큼 그 무지막지하게 커다란 시장이 보험 시장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긍정적인 부분은요. 레모네이드가 드디어 그 보험의 종류를 추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아무래도 주택이라든지 그 렌탈 위주로 했던 비즈니스 모델이었는데요. 최근에 생명보험도 추가를 하고요. 또한 반려동물 보험까지 추가를 했습니다. 이제 얼마 안 있어서 만약에 자동차 보험까지 추가를 한다면 굉장히 성장이 지속될 가능성도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혁신적인 리더들이 이끌어가는 보험 시장의 테크 기업이다. 레모네이드를 이끌어가는 두 명의 리더들은요, 두 분 다 보험 섹터에서 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그 테크 기업을 이끌어가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이거든요. 따라서 앞으로도 레모네이드는 지금 보여준 모습도 굉장히 혁신적이지만 앞으로도 가면 갈수록 조금 더 혁신적인, 파괴적인 혁신의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 이런 기대를 가져보고요. 또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밀레니얼을 타겟으로 합니다. 따라서 고객과 함께 장기간 동안 계속해서 성장한다는 전략도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이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레모네이드의 성장은요, 꼭 가입자 수를 증가시켜야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인당 보험료도 함께 증가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 밀레니얼 세대가 계속해서 나이가 먹고 경제적인 성장을 이루면서 아무래도 보험료도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 마음에 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앞서서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보험 손해율이 급격한 감소를 보이고 있잖아요. 이 의미는 즉 인공지능의 머신러닝이 통하고 있다라는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중요한 부분이 두 개가 있는데요. 네트워크 효과죠. 데이터 그리고 고객의 수가 늘어날수록 서비스와 수익률은 계속해서 향상할 수 있는 순순환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규모의 경제가 확보가 되면 재보험의 필요성이 없어질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수익률이 극적으로 향상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바로 레모네이드다.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 어쩌다 보니까 굉장히 길어졌는데요. 이렇게 긴 영상의 내용을 제가 단 4줄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요. 5조 달러 규모의 글로벌 보험 시장이 있는데 이렇게 커다란 시장 안에서 독보적으로 혁신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기업이 바로 레모네이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두 번째로요. 고객이 중심에 서 있는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다. 사실 기업의 중심에 고객이 있다는 것은 새로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보험 회사들은 어떻게 하면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을까가 그들의 공통 관심사였잖아요. 이렇게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순리적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운영한다. 고객을 항상 어떻게 하면 고객을 좀 더 잘 케어할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목표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기업의 미래는 밝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저의 결론입니다. 자, 세 번째 메시지는요. 데이터와 머신러닝을 활용한 플랫폼 기업이다. 제가 완전히 사랑하는 플랫폼이잖아요. 따라서 머지않아 네트워크화 효과를 계속 이용해서 성공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빠르면 3년이나 5년 내에 재보험이 필요 없는 중견 기업으로 성장해 줄지 않을까. 저는 이 부분이 레모네이드를 투자하는 데 있어서 가장 커다란 동기부여가 되는 부분이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기 시작하고 나서요. 가장 좋아하는 일상 중에 하나는요. 여러분들께서 올려주신 댓글을 하나하나 읽어가는 것입니다. 워낙 지성과 인격을 겸비하신 분들이 많이 찾아주시는 채널이라서요. 언제 들어가 봐도 긍정적이고 품위가 느껴지는, 또한 인간미까지 물씬 풍기는 예쁜 댓글들이 항상 넘쳐납니다. 그런데요, 어제 주식시장의 17가지 미신이라는 책을 함께 읽어보는 영상에서는요, 유독 진정성이 넘치고 정성스러운 댓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것은요, 너무 기업 이야기, 수치 분석 이야기만 하지 말고요, 우리들의 이야기를 조금 더 늘려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식시장이 떨어지면 투자자들이 힘들어하는 이야기, 주식시장이 또 올라가면요, 너무 들떠서 뽀모를 하고 마는 우리들의 투자 이야기, 이렇게 주식시장 그 자체 말고요, 주식시장 안에 들어가 있는 우리들의 이야기를 앞으로는 조금 더 자주 들려드릴 수 있는 편안한 친구 같은 미주은이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